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회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가 다녀오셨습니다. 민심을 좀 청취하러 다녔습니다. 민심을 청취. 예. 여러 가지로 경제 안보가 다 어렵다고 그래서. 예. 예. 왜 안 나오시냐고. 예. 신의 한수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신의 한수는 안 하시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만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신의 한수는 회사로 치면 모기업이잖아요. 제가 자회사인 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안보 정리를 바꾸는 거지. 신의 한수는 이제 이미 대한민국의 유튜버로서는 가장 최첨단에서 말하자면 이제 선구자적인 그런 이제 길을 닦는 감사합니다.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의 한수는 제가 영원히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한수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신의 한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의 회담. 이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이죠. 북한이 어깃장을 놨는데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지난 그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미국 간의 교착 상태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김정은이도 서로 속내를 알 만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트럼프한테 친서도 보냈고,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도 직접 트럼프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양 정상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2차 정상회담 날짜까지도 이제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 그동안에는 한 대여섯 군데가 거론이 되다가 이제는 베트남이나 태국인데 결국은 베트남을 이렇게 지목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특히 미국 내에서 아무런 그런 부인하는 아니면은 특이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간의 2차 회담이 2월 중에는 열리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느라 자막 내리느라 잠시. 그래서 이번에 그 2차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지금 현재 이제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이제 엊그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극적인 미국의 협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미국의 협상 목표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1차 미국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이제 어떤 그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적인 결정을 했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1차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석상에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폼페이오가 이번에 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또 1차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더군다나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이거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인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내가 왜 많이 들이나? 이런 얘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건 연례적인 그리고 방위적인 차원의 이 연합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하는 거 똑같이 이건 도발적인 훈련이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폼페이오 발언,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의 트럼프의 그런 그 외교적인 행위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2차 정상회담 보면 이거 트럼프가 말이야 또 느닷없이 또 김정은한테 무슨 또 선물을 주는지 정말 이거 불안하다 이런 생각에 갑자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 하원은 또 지금 공화당이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뭐 효과가 하나도 없다. 2차 회담 하면 뭐 하겠냐 이런 회의론도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전 상임위원회를 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쪽 그 법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도 이제 민주당 펠로시 의원이 이제 하원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원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꼭 당을 떠나서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계속 그런 핵 활동을 고도화시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측의 대북 전략과 정책에 큰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NPT 체제, 즉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핵유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핵 만들 거야. 그리고 계속 만들어내니까 민주 할 것 없이 이런 북한은 미국의 외교 정책 전략상으로 이제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화 민주 양당이 다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 트럼프 정부가 드러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1차 미국 정상회담도 우리 특사단회가 가서 보고하니까 그 자리에서 미국 정상회담 해. 이렇게 해갖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 입장에서도 이거 트럼프가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1차 미국 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국민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정상회담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6월 10일이니까 지금 6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에 있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야말로 결과도 없는 회담에 왜 매달리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에서는 아예 2차 회담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법으로 이 트럼프한테 족쇄를 끼워놨어요. 네.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도 좀 어느 정도 제약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제재 문제,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 미 하원에 대해서 미 하원이 트럼프가 함부로 맘대로 이 제재 해제를 하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막아놨거든요. 이 정도로 트럼프를 하원 같은 경우는 족쇄를 많이 채워놨고 그리고 상하 야원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돌발적인 대북 이런 완화 입장을 약화시켜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지 않도록 금융, 무역 이런 데서 세컨드리 보이콧까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강화법보다도 더 강한 법률들이 이번에 새로 상하원이 이제 1월 20일부터 새로 개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법들이 브링크 액트라든가 리드 액트 이런 법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2차 정상회담을 하는 환경은 그런 미국 내 정치적인 환경은 1차 회담 때보다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회담은 하긴 할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말이죠. 하긴 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2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트럼프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뒤 결과는 아주 참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경고적인 의미로 상원이 여러 가지 입법적인 제한 장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 국무부가 지금 회담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폼페이오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흔히 얘기한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트럼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해 나가기가 쉽다고 네. 김정은이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연합훈련 하나 선물 받았잖아요. 네. 생각지도 않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차 회담도 만약에 이 바텀업 옛날처럼 실무진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만약 트럼프가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도 6개월 동안 자기도 밑에 실무부장한테 많은 정보도 받고 또 논의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1차 정상회담 할 때보다 북한의 여러 가지 특성들, 협상 전략은 전략이지만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머릿속에 지금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하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보수에 속하는 국민들을 많이 걱정하는 그런 트럼프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북한과 관련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는 징표 중에 하나는 뭐냐? 신년사가 나왔잖아요. 예. 신년사가 나오고 친서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국무회의 할 때 나 이거 편지 훌륭한 편지 받았어. 이렇게 말하자면 홍보 차원에서 또 과시 차원에서 이 과시는 뭐냐? 나 너무 비난하지 마. 내 1차 때 내 할 만큼 한 거야. 이걸로 계속 트럼프를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 2차 때도 자기가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거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더군다나 트럼프는 약간 좀 허풍 과장이 강한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한을, 친서를 흔들어 보인 거 빼놓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선전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저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트윗에 얼마나 많이 올렸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윗도 딱 한 번 올린 이후로는 안 올려요. 아. 그리고 신년사 반응도 미 정부 차원에서 1차 안 하고 있고 예. 이런 걸로 본다면 트럼프가 많이 공부를 해서 2차 정상회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도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하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김정은은 어떻게든 속여볼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할 텐데 결국 이게 충돌하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위기 상황 아주 급변도로 플랜 B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대화는 하긴 하지만 참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작년에. 네. 재작년에부터 이제 많이 이런저런 군사적인 대치, 긴장 국면에서도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고 또 협상하면서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김정은이가 굉장히 영특하게 많이 분석해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어느 누구도 그렇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연하게 나오면 김정은이 비핵화 못 시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두세 가지로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일 큰 가능성 중 하나는 트럼프가 플랜 B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김정은이가 먼저 플랜 B를 내세워 가지고 플랜 B의 작동 여건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김정은 하면 항상 벼랑끝 전략. 느닷없이 이상하게 가는 거. 이걸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넌지시 해왔고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는 시진핑이가 있어. 중국. 그래서 느닷없이 중국을 가서 그렇게 아주 대성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회담을 하고 왔다. 그럼으로써 트럼프가 함부로 옛날처럼 플랜 B로.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한번 트럼프한테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1차 정상회담 나 2차 정상회담 안 할 거야 하고 한번 엄청 혼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꼬리 팍 내려갖고 나 정상회담 할 거니까 그냥 하십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에 좀 먹칠하는 이런 거는 막기 위해서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 가겠다고 한번 슬쩍 뛰어봤고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길에 대한 신뢰성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허풍이야, 블러핑이야 이렇게는 안 먹히니까 또 시진핑한테 가서 보험 딱 들고 지금 이제 트럼프 만나려고 폼 딱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이런 정치적 미국내적인 환경이 특히 트럼프가 안 좋기 때문에 옛날처럼 1차 때같이 트럼프가 지멋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ICBM만 패고가는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 간 정상회담 초기 단계부터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폼페이오가 2차 정상회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개성공단 얘기가 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년 기자회 때 야 이거 개성공단 이건 이제 끝난 거야. 우리는 환영한 거야. 이거 남북 간에 다 해결됐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제물로 바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환영한다 했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것은 나는 다 김정은이 당신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 개성공단 내가 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유엔 제재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이건 노력 좀 해볼게. 이렇게 지금 반쯤은 지금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얼마나 트럼프가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있는 협상지로 나가는지 우리가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선물로 가는 건지 이거를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된다. 이게 제 오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겠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 TV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회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북한도 회담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도 마지막으로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정말 북한은 새로운 길, 미국은 플랜 B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잘 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플랜 B를 한번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